미국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재료 실리콘과 계곡이라는 뜻의 밸리를 합친 단어입니다.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스타트업 천국이자 테크 업계의 심장부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터줏대감과 같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실리콘밸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왜 이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걸까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왜 실리콘밸리에 먼저 자리 잡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시조는 휴렛패커드, HP였습니다. HP는 무려 1939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한 차고에서 탄생했는데요. 팔로알토는 스탠퍼드대가 있는 도시입니다. 스탠퍼드대 동기였던 HP의 창업자 휴렛과 패커드가 이곳에서 HP를 창업하면서 실리콘밸리가 시작됩니다. HP를 시작으로 한적한 농촌이었던 실리콘밸리는 100년도 안 돼서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인텔, AMD, 메타, 시스코,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아직까지도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HP처럼 서부의 하버드대라 불리는 스탠퍼드대가 실리콘밸리 탄생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또 멀지 않은 곳에 UC 버클리도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스탠퍼드대고요. 다음에 여기가 UC 버클리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죠. 실제로 실리콘밸리 기업 창업주 상당수가 스탠퍼드대 출신인데요. 젠슨 황도 스탠퍼드대에서 대학원을 나왔죠. 2017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신 대학 탑 25를 발표했는데 UC 버클리와 스탠퍼드대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샌프란시스코도 실리콘밸리의 일부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실리콘밸리의 일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제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 본사 위치에다가 로고를 박아놓고 실리콘밸리를 그려놨고요. 옆에가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캡처한 건데, 이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좁은 해협 끝에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광역권, 샌프란시스코만 광역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리콘밸리는 사실 넓게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만 광역권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현지에서는 이 광역권을 주로 베이 지역, 베이 에리아라고 말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말 그대로 이 지역의 별명이지 사실 행정구역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인식하는 실리콘밸리의 범위는 요 베이 지역의 남쪽, 여기 산호세서부터 이 샌프란시스코 아래의 레드우드 시티, 요 일대까지를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가 되게 가깝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도 그러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의 거리가 한 78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에서 천안 거리가 한 80km 정도니까 거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사실 날씨도 굉장히 달라서 여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산호세의 최고 기온에 거의 10도에서 15도 가까이 낮을 때도 많습니다. 도시의 생김새도 많이 다르고요. 다만 샌프란시스코가 이 광역권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지난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에도 오픈 AI, 엔스로픽, 우버, X, 에어비앤비 같은 IT 계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넓은 의미의 실리콘밸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실리콘밸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탈들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실리콘밸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VC들, 세콰이어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이츠, 그레이록 같은 유명 VC들이 모두 이곳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큰 은행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모두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도 끊임없이 유입된 덕분에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를 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실리콘밸리에는 고층 빌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산호세도 다운타운에조차 그리 높은 빌딩이 많지 않은데요. 기업들이 워낙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가 산호세 국제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도 넓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고소득층이 몰려 사는 지역인데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지역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달 산호세 주택 판매가 중간값이 150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약 20억 원인데요. 근데 이 중간값이 20년 임대료 평균의 2.2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년간 매달 내는 월세를 다 합해도 그거의 2배가 주택값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산호세가 그러면 렌트가 싸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산호세 같은 경우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집값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심화됐는데요. 산호세 주택가격 중간값이 2019년에는 20년치 임대료의 1.6배에 불과했는데 그 한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뛴 거죠. 이게 뭐 대도시라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휴스턴이나 시카고 같은 미국 다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20년 임대료가 주택가격 평균보다 높거나 오히려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실리콘밸리에 산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집을 구매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곳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겼습니다. 당시에 이제 머스크 CEO가 이 베이에리아가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먼 곳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다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P, 그다음에 팔란티어, 오라클, CRB 이런 회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모두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나 콜로라도로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주택 가격에 신음하는데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에 신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세율이 다른데요. 캘리포니아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13.3%에 달합니다. 반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0%인데요. 직원들도 그리고 기업 오너나 CEO들도 내는 세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워키즘입니다. 이 워키즘이란 단어는 신조어인데요. 이 깨어있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워크, 여기에다가 ism을 붙여서 만든 일종의 진보주의 움직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주로 꼽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시행한 성소수자 관련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머스크 CEO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가 당신의 자녀를 빼앗아갈 것이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도 테슬라를 따라서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생의 본인의 허락 없이는 부모에게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인데요. 머스크는 이 법에 대해서 가족과 회사 모두를 공격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규제까지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이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통과된 모든 AI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법입니다. 주 법무부 장관이 AI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기업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이제 명문화했고요. 제3자 감사 인력이 AI 기업의 안전 관행을 항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 법 통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올트먼 CEO는 최근에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터섹트 24라는 자율주행 관련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여기서 제가 현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나쁜 규제라. 그리고 매우 나쁜 규제이기 때문에 곧
폐지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진보적인 분위기가 사실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는 크게 일조했는데 되레 이제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